버려. 야, 녹화 눌렀어? 녹화 눌렀어? 자, 갑시다. 대망의 아씨, 이게 뭐라고 또. 오늘은요, 선생님이 오늘은 뭐에 되게 신경을 쓸 거냐면 디테일한 개념 전달과 함께 오늘은 역대급 판서를 뿜어내야 되거든요. 알겠어? 왜냐면 요즘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판서입니다. 판서. 알겠어?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한 판서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을 했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알겠죠? 자, 의문론 갑시다. 의문론. 자, 의문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해왔던 형태론이랑 통사론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문법이론이죠. 그쵸? 왜냐면 형태론, 통사론은 정해져 있는 이제 문장이나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었잖아요. 그치? 맞죠? 근데 오늘 이제 하게 될 요 의문론은 뭐에 대한 이론이냐면 이제 국어의 이제 말, 알겠어? 즉, 발음에 대한 이론입니다. 알겠죠? 발음에 대한 이론이고, 그래서 이제 의문론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발음의 이론들이 결국에는 왜 일어나는지랑 항상 이게 중요해요, 얘들아. 항상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할 때는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내가 요즘 깨달은 사항이 일단 여러분들 왜 이것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배우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 요 이론은 왜 알겠어? 왜 이제 일어나는 이론인가? 알겠죠? 그 다음에 왜 일어나느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했으면 알겠어? 이거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죠. 알겠지?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알겠죠? 우리는 뭐에 주목하냐면 이제 왜 이후에 이제 how에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사항이 뭐냐. 알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이론의 플러스 사항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하나씩 물어볼게. 자,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의문 체계, 이런 것들을 의문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발음 규칙들은 왜 일어납니까? 발음 현상들, 발음 규칙들인데, 이건 왜 일어납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발음 규칙의 의도 자체는 뭐야? 이제 발음의 뭐를 위해서다, 얘들아? 편리성을 위해서. 알겠죠? 발음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발음의 경제성이나 아니면은 효율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왜 이것이? 자,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말을 바꿔보면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 발음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발음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발음이 어떻다는 거야?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 발음의 불편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다들 의문의 변동이 발음의 편리성, 경제성, 효율성을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발음이 불편하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은 많이들 없습니다. 알겠어?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발음의 불편함은 언제 발생해? 봐봐. 받침이 있을 때?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우리는 의문의 변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다 발음을 편리하기 위해서. 자음자음, 모음자음, 그렇죠. 지난 시간에 개관 때 했구나. 오케이? 이거는요, 언제 일어난다? 왜 모르는 척해?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구만.
인접한 의문이 어떨 때다? 만날 때 발생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메인 코어가 뭐다? 결국에는 이 발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이론들을 배우잖아. 그렇지? 그거는 뭐다? 코어가 뭐다? 발음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발음은 언제 불편해진다? 두 인접한 의문이 서로 만날 때입니다. 알겠죠? 왜? A를 발음한 다음에 그럼 A만의 발음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야, 시스템이. 그치? 우리 입에서 발음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바로 바꿔줘야 되죠? B 발음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알겠어? 그럼 A를 발음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음 요소들이. 그치? 근데 바로 B로 바뀌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알겠지?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의문의 이론의 메인 코어가 된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먼저 선행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치? 자, 통사론, 문장 할 때. 그치? 그 다음에 단어, 형태소 배울 때. 뭐부터 일단 알아야 돼? 우리가 배우는 거에 대한 기초, 개념, 정의부터 알아야 되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물어보자.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의문의 정의가 뭐죠? 시우? 뭐라고요? 그렇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뭐의 최소 단위다?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자. 지난번 시간 복습. 문장의 정의는 뭐였죠? 뭐라고요? 김무진! 문장의 정의가 뭐야? 같은 걸 하냐. 우리의 생각이나 말을 표현하는, 그냥 표현해? 구체적으로 완결된 형식이라고 했죠. 완결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무슨 단위다? 최소의 언어 단위입니다. 단어의 뜻은 뭐라 그랬지? 그렇지.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 알겠어? 이렇게, 자,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의문의 정의는 뭐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죠? 그 다음에 소리의 단위. 알겠죠? 소리의 단위. 자, 그럼 첫 번째로 뭐가 있죠, 얘들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첫 번째 요소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소리의 단위면은 소리는 뭐야? 우리의 성음법은 뭐야? 성음법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소리를 음이라고 하죠. 그쵸? 오케이? 이룰 성자를 씁니다. 알겠지? 그래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성음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성음법. 그래서 우리 국어의 성음법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자, 잠깐 중세 시절로 거슬러 가볼까요? 잠깐 세종대왕님 시절로 거슬러 가봅시다. 자, 중세고 다들 했지, 1학년 때. 그치? 그렇죠? 자, 세종대왕님이 무슨 상태였어? 한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뭐가 없는 상태였어, 얘들아? 우리의 뭐는 있는데 소리는 있어요. 알겠어? 하지만 뭐가 없는 상태였어? 글자가 없는 상태였죠. 알겠어? 그럼 그 당시에 쓰던 글자는 뭐다? 한자죠? 그럼 한자를 계속 쓰지. 그죠? 왜 안 쓰려고 했을까? 왜 우리의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까? 그렇죠. 백성들이 한자가 너무 어렵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생업에 바빠서. 알겠어? 그러니까 목적은 뭐야? 뭐를 만들자는 거야? 쉽게 익힐. 알겠어?
글자, 뭐 자주정신, 무슨 정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성들 쓸만한 쉬운 문자를 만들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글자 컨셉 자체를 어떻게 잡았다 얘들아? 글자 컨셉 자체를 바로 이 소리를 표현하는. 알겠어? 한자는 왜? 한자는 어때? 한자는 어때? 얘는 소리도 알아야 되고 그 훈도 알아야 되고 의미도 알아야 되고. 알겠어? 그 다음에 제일 짜증나는 건 뭐죠? 형태도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세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한 글자를 알기 위해서.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어떻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한자를 이제 뭐라고 하죠, 얘들아? 표, 의, 문자라고 하죠. 알겠어? 이 컨셉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를 기준으로? 이 소리를 기준으로, 알겠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글자 자체를, 성문법 자체를 뭐야? 우리 말의 소리들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자. 알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문자가 됐다? 이 성문법을 기준으로 이제 표, 문자를 상대를 한 거죠. 알겠어? 자, 그랬더니 우리의 하나의 있죠. 오케이? 음을 분석을 해봤더니 세종대왕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성문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 얘들아? 우리의 성문법은 자, 지금부터 했을 때 자가 이제 하나의 소리잖아. 이건 어떻게 분석이 되더라? 자 이렇게 되더라. 알겠어? 그러니까 라는 발음과 아가 합쳐져서 자가 되더라. 오케이? 아, 그렇군. 그 다음에 지금 지도 어때요? 이렇게 조합이 되죠. 얘도 두 개네, 음이. 오케이? 금은요? 눈 떠! 금은 이렇게 되더라. 알겠어? 그래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이룰 때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두 개의 음의 요소나, 알겠어? 아니면은 세 개의 음의 요소가 우리의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조금 있다가 하나일 수도 있죠. 그지? 그거는 조금 이제 구문의 변동하면서 좀 딥한 이야기고. 그래갖고 이제 세종대왕님은 이제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야 될 글자는 뭐다? 첫소리. 알겠어? 왜냐면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기로 했잖아. 근데 그 하나의 소리 자체가 몇 개 요소로 구분되어 있다고?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하나의 의미라는 이야기. 알겠어? 그래갖고 이제 요 1번에 들어갈 글자를 만들어야 되고 2번에 들어갈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아니면 1번에 들어갈 글자 2번 말고도 뭐까지 만들어야 된다? 3번에 들어갈 문자까지 만들어야겠구나. 알겠죠? 그래갖고 음의 기초 구조를 우리의 성문법은 뭐다 얘들아? 초성과 뭘로 나눴다? 중성과 종성으로 어떻게 했다? 일단 구분을 해놓고, 알겠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만들었다? 이건 중세국어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그쵸? 모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내 뇌피셜이긴 합니다. 알겠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세종대왕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요소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 모음을 먼저 만든 게 맞아요. 알겠어? 왜 모음을 먼저 만들었냐면 일단 이 유교사회잖아, 조선은. 4대 부들의 나라잖아, 그치? 원래 우리는 글자를 만들 때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서 따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자들은 다 상형 문자로 시작입니다. 알겠어?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뭐를?
하늘, 땅, 사람. 알겠어? 얘네들을 이제 뭐의 재료로 썼다? 모음의 형태적 근원으로 썼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게다가 어때? 자꾸 발음을 해보니까 세종대왕님이 생각하기에 초성이 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다? 명확하지 않은 소리고 혼자 발음될 수 없는 소리야. 뭐가 있어야만 완벽해져? 모음이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기억 발음해보라고 하면 어때요? 보통 그라고 발음하거든. 사실 기억은 이런 발음입니다. 알겠어? 그가 아니라 이런 발음이라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초성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모음의 이 명확한 소리값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름도 어떻게 붙였다? 중성을 얘가 코어가 되니까 어미 모자를 써서 모음이라고 했죠. 알겠어? 그 다음에 엄마 없이는 자식이 있을 수 없죠. 알겠지? 즉 모음 없이는 초성이, 중성 없이는 초성이 발음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이름 지었다? 자음으라고 이름 지었다. 물론 내 뇌피셜입니다. 알겠죠? 확인된 바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자음 모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어때? 엄마가 이제 자식을 이렇게 업고 있는 모양새죠. 알겠어? 근데 종성에 있는 소리값들을 보니까 어때 또? 종성에 있는 소리값도 홀로 발음될 수 없는, 알겠어? 가족 이러잖아?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종성에 붙는 녀석도 어때? 초성과 뭐다? 소리의 특성이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갖고 종성 부분에다가는 뭐를 쓴다? 초성을 다시 쓴다. 종성부용 초성이 된 거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이제 자음이 오게 되는 거죠. 알겠지? 나중에 부모님이 늙으면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을 하잖아. 그치? 약간 요런 형태적인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겠나. 이게 이제 나의 이제 상상력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자음과 모음 얘네들이 뭐가 됐다? 이제 각각의 하나의 음을 이루는 뭐야? 첫째 요소, 둘째 요소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의문의 정의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이런 한 글자 내에서 한 글자는 그러니까 초성, 중성 혹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알겠죠? 하나의 음절입니다. 음절. 거기에서 이제 말의 뜻을 구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말. 그 다음에 뭐도 있어? 발. 이런 식으로. 알겠지? 하나의 음에서 뭐가 다를 때? 초성 같은 자음이 서로 달라졌을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말을 기준으로 모두 달라져도 이렇게 모음이 달라져. 알겠어? 그러니까 말과 발, 말과 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서로 변화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맞죠. 알겠지? 불완전한 자음 소리여도 어쨌든 소리값을 갖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이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이 뭐가 된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얘네들은 명확하게 이제 초성, 중성, 종성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구분해줄 수 있잖아. 그치? 소리의 단위가. 야, 정신 차려. 슈야. 응? 정신 차려. 박슈. 너 진짜 죽을래? 너 나한테 핸드폰 석 달 뺏겨볼래? 집어넣어라. 어?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은 딱딱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딱딱 끊어낼 수 있죠. 알겠지? 나누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분절음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네들을 이제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 이 분절 의문을 뭐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자기의 소리값들에 대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음소라고 합니다. 음소. 음의 요소들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끊어낼 수 있다. 분절 의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 모음은 분절 의문이다, 음소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의 뜻을 구별할 때 뭐도 있죠? 지우야? 뭐가 있어? 길이. 그 다음에 높낮이. 음의 길이, 장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억양이라든지 강세 같은 것. 지우야, 이거랑 강하게. 야, 박주! 이거랑 어때? 이 강세라든지 억양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도 하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잖아, 분명히.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세나 억양, 이런 것들. 오케이? 중세 국어 때 중세 시절에는 우리 국어에 뭐도 있었습니까? 성조도 있었지, 그치? 방점을 통해서. 높낮이를 표현했죠. 알겠지? 그것도 결국 뭐의 요소였다는 거야? 의문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말의 뜻을 또 구별해주는 단위거든요.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은 뭔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알겠지? 정확하게 얘는 자음, 얘는 모음 이렇게 끊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한다? 일단 끊어낼 수 없으니까 무슨 의문이라고 한다, 얘들아? 그렇지. 아닐 비자를 써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슨 요소다? 얘들아, 운율을 할 때 뭔가 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분위기나 스타일 이런 걸 얘기해요. 운을 떼다라고 하던 에헴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알겠어?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한다? 운소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보통 이 분절 의문인 자음 모음만을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 하지만 어때? 이 비분절 의문인 운소도 뭐다? 음은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단위죠.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음과 운을 서로 합쳐서 뭐라고 한다 얘들아? 음의 요소와 운의 요소를 합쳐서 의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능에 그러면은 과연 이 비분절 의문이 나올까? 내 생각에 높낮이, 성조 있죠? 이것은 중세국어 포인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소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음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보기를 제시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때? 지금 현재 이 장단은 유일하게 우리 국어에 남아있는 비분절 요소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학교 내신이라면 얘도 이제 한 개의 선지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긴 거, 짧은 거, 장단. 알겠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TMI도 있죠. 장단음은 이제 초성 이외의 음절에서 올 때는 어때요? 또 장단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눈이냐, 한방 눈이냐 이런 것들 있죠. 알겠어? 그래서 이제 눈 같은 단어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장음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 신체기관인 안구는 단음이란 말이야. 알겠어? 이런 대표적인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신에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TMI로 얘가 첫 글자로, 첫 음절로 오지 않고 한방 눈처럼 이렇게 세 번째 음절로 온다든지 첫눈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음절로 오면 어때요? 그때는 이 장음을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이란 무엇인가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요소는 뭐야? 운소보다는 음소를 주로 다루죠.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이렇게 의문론을 공부를 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와도 달라야 하며
알겠어? 그 다음에 뭐야? 중학교 때 배운 의문의 변동. 오케이?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원리 학습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의문의 변동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 말인즉슨 뭐라고 얘들아? 불편함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지? 이 불편함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알겠어? 그래서 얘가 y가 되는 거고요. y?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편리하게 이제 해소하는 거죠. 알겠지? 어떻게 해소할 건데? 어떻게 해소할 건데? 그러려면 뭘 이해해야 돼? 그렇지. 기본 체계를 이해해야 돼. 알겠죠? 어떻게 해소할 건데? How?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의문의 변동들이에요. 알겠죠? 의문의 변동들인데 요 how를 이제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 시스템부터 알아야 된다 아니야. 발음 시스템. 알겠죠? 발음의 시스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지 얘들아? 자음과 모음의 발음 시스템. 뭐라고 배웠죠? 의문의 체계입니다. 알겠죠? 자음 모음의 발음 체계를 알아야 된다. 알겠지? 당연하죠. 왜? 우리가 배우는 의문의 변동 불편함은 언제 나타난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두, 인접한 의문이 어떨 때? 서로 만날 때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은 두 인접한 의문의 순서쌍은 어떻게 된다, 얘들아? 순서쌍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자음과 자음이 만날 수 있고요. 네 가지 케이스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렇지?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 서로 인접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이 서로 인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음과 뭐가 인접할 수 있죠? 모음이 서로 인접할 수 있다. 알겠어? 그래서 각각의 뭐를 알아야 된다? 이제 의문의 체계인 즉 자음과 모음의 발음 시스템을 알겠죠?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왜 비음화가 일어나는지, 오케이? 왜 유음화가 일어나는지, 혹은 왜 첨가가 일어나는지, 알겠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자음, 모음 체계 있죠? 의문의 체계, 오케이? 너희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보통 이걸 중학교 때 다루잖아요. 그치? 그때는 자음 체계표랑 모음 체계표 이렇게 두 개 딱 외워서 갔어요. 알겠어? 외워가도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죠. 알겠어?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체계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진정한 발음의 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발음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왜 구기음화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기본적인 왜 불편함이 발생하냐, 어떻게 이제 이걸 해소할 거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살펴볼까? 자음 체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자음의 발음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지? 자,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 초성에 오는 글자잖아. 그치? 맞죠? 얘는 보통 이제 성문법상 초성이나 종성에 위치한 종성의 소리값을 담는다. 알겠지? 얘는 어떤 소리라고 얘들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들 자자를 쓰는 이유가 뭐야? 홀로 발음될 수 있다 없다? 홀로 발음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홀로 발음 되지 않는. 알겠죠? 그런 되게 불안정한 소리.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소리값을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알겠어? 발음을 해보면 어때요? 얘는 공기가 이렇게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알겠어? 공기를 어느 부분에서 터트린다든지 진동을 시킨다든지 마찰을 시킨다든지 알겠어? 이런 방식으로 공기가 이 발음되는 우리 입의 어딘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가 우리의 어떤 기관에서 뭐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다? 기관에서 방해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기관에서 방해를 받아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보통 방해음이라고 하거나 무슨 음이라고 한다? 장애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방해음 내지는 장애음이라고 합니다. 야, 시우야, 진짜 사투를 벌이고 있네? 어? 지금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베스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난 지금 무슨 상태인 것 같아? 70% 아닙니다. 난 지금 한 2% 상태입니다. 2%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졸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어때? 뭔가 이렇게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어? 자, 그래갖고 방해음, 장애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알겠죠? 이렇게 특성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한다? 자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아까 어떤 기관에서 공기가 방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갖고 그 기관을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무슨 기관이라고 하죠? 보통 발음기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음을 만들어내는 자음의 소리값, 그치? 제조하다 할 때 조음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입에서 공기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관여되는 기관들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5가지로 어떻게 한다? 분류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 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앞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알겠어? 앞에서부터. 제일 앞에는 뭐가 이렇게 있죠, 얘들아? 제일 앞에는 이렇게 입술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갖고 이제 얘를 좀 더 이렇게 투사해보면 약간 이런 식이죠. 여기에 이렇게 입술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빨이 있고, 알겠지? 그래서 혀가 이렇게 있는 구조죠. 알겠지? 그래서 발음기관은 이제 앞에서부터. 알겠지? 그러니까 공기가 어디에서 방해를 받느냐를 일단 먼저 5가지로 나눕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공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아까 터트릴 수도 있다 그랬고, 마찰시킬 수도 있다 그랬고, 알겠죠? 이런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뭐야? 이 공기를 다루는 방식, 발음의 뭐다? 발음 방식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제 조음 방법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어떻다? 되게 다양하게 분류를 하지만, 그치? 크게는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는 2가지지만, 그 안에서 이제 세분화되는 분류 방식이 있죠. 알겠지? 그리고 요거를 다 적용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얘들아? 이 발음 기관, 조음 기관과 그 다음에 발음의 방식, 오케이? 요거를 이제 같이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중학교 때 외웠던 자음 체계표가 되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발음 기관 먼저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 제일 앞에
입술부터 시작입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한다? 첫 번째, 입술 소리라고 하죠. 알겠지? 한자로 입술을 뭐라 그래? 순이라고 하죠. 입술 순자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순경음 비읍도 입술 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음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입술 소리,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순음이 아니라 양쪽 입술을 다 어때? 공기가 이용해가지고 그치? 방해를 받는 양순음입니다. 양순음. 자, 그 다음에 모두 있죠, 얘들아? 그 다음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입술 다음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죠? 이빨이 있네요. 그치? 이빨이 있죠? 옛날에는 이 이빨이 메인 조음기관인 줄 알아서 치음이라고 했어. 알겠어? 반치음 기억나시죠? 알겠지?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뭔가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아, 이빨이 아니라 윗잇몸이구나. 알겠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윗잇몸을 이제 뭐라고 한다? 이빨을 지탱하고 있는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치조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잇몸 중에서 윗잇몸이거든요. 윗잇몸 소리. 알겠죠? 이거를 한자로 이제 치음이 아니라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뭐가 대기하고 있죠? 입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입천장이 여기는 딱딱하고 저 목구멍 근처로 가면 어떻게 돼? 말랑말랑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죠.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한다? 앞에 있는 거를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이제 뭐라고 한다? 그래서 딱딱할 경자를 써서 경 입천장은 뭐다? 구개음이라고 하죠. 알겠죠? 개자가 그러니까 무슨 개자야? 두꺼운 개자입니다. 두꺼운 개자. 알겠죠? 그래서 구개라고 하면은 보통 입구자에다가 10개, 입을 여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두꺼운 개자입니다. 두꺼운 입천장이라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돼 있냐면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랑말랑한 여린 입천장이 기다리고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린 입천장은 이제 연구개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어디다? 동그랗다라고 생각이 되는 뭐야? 목의 통로. 알겠어?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한다? 목청소리라고 합니다. 목구멍이죠. 알겠지? 목청소리. 한자로는 뭐라고 한다? 호음이라고 하는데 일단 발음 메커니즘으로 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이 목청소리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종어제음민정음의 해례본을 보시면 세종대왕님이 이제 뭐야? 이 글자들을 소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설명서가 있거든요. 알겠어? 이 설명서에 보면 얘는 사실 그 출처와 근원이 어떻다? 대단히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여린입천장 소리인 이응 있죠? 알겠어? 이응에서 어때요? 소리가 세졌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어? 그래가지고 얘는 사실 얘와 구분할 수 없다. 근데 이 소리 중에는 기역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갖고 기역에 대한 가획자를 만들 때 그게 이체자거든요. 알겠어? 기역의 가획자가 뭐야? 예디응이란 말이야. 아니야, 예디응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디응이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형태를 어디에서 따왔어? 이응에서 따왔어요. 알겠어? 그래서 목청소리에서 따왔다. 이 둘은 구분하기 힘들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청소리와 이제 여린입천장 소리는 서로 어떻다?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세종대왕님의 생각을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세종어제음민정음 해례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체자의 개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가 목청에서 나는 소리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고교 과정에서는 어때?
그냥 목청 소리로 분류를 하죠. 알겠지? 그래서 특이점으로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히읗은 소리의 세기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제 이 5가지의 발음 기관들을 나눠 놓고, 알겠죠? 이제 여기에서 공기가 방해를 받는데 그 공기를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음 방식을 봐야겠죠. 발음 기관은 다 확인할 방식.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 했지 얘들아?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알겠지? 뭐의 유무를 가지고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한다? 공기의 울림 여부입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무슨 소리가 있어? 안 울림 소리가 있고, 뭐가 있다? 울림 소리가 있다. 알겠지? 이 명칭은 되게 중요합니다. 안 울림 소리라고 하면은 한자로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안 울림 소리를 이제 무성음이라고 하고, 울림 소리를 뭐라고 한다? 있을 유자를 써서 울림이 있다. 유성음이란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이제 각각 어때? 발음 시스템이 이제 또 각각 나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안 울림 소리는 총 몇 가지로 공기의 방식을 이용한다? 얘들아? 3가지죠. 알겠지? 3가지인데 어떻게? 자, 3가지인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방식이 어때요? 공기를 터트리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국어에서는 파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파열은, 알겠죠? 공기를 터트리는 거야, 파열은. 알겠죠? 가끔 내장 파열 막 이런 식으로 들어보잖아. 알겠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공기를 어떻게 한다? 갈아버려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음이라고 한다?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뭐도 있어? 터트림과 동시에 마찰시키는 음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파열과 마찰이 서로 섞였죠. 그치? 그러니까 무슨 음이다? 하찰음이다. 알겠지? 이렇게 3가지. 게다가 이 무성음은 모두 있다 얘들아. 무성음은 공기의 어떤 세기를 자꾸 이용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터지고 막 이렇게 2번 반복되다 보면 어때? 오히려 소리의 세기가 더 강해지는 경향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목청 소리에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 그럼 목청에 힘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돼? 공기가 더, 이게 뭐야? 발음이 더 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무성음은 뭐가 존재한다, 얘들아? 무성음은 소리의 세기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알겠죠? 그러면 소리의 세기에는 뭐랑 뭐가 있지, 얘들아? 그냥 평범한 음인 뭐가 있어? 평음인 예사소리가 있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그렇지. 된 소리라고 하는 건데 탁한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된 소리, 투박한 소리라고 볼 수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힘이 되게 세져 갖고 나오는 뭐도 있다? 거센 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죠? 거센 소리. 이렇게 무성음의 경우에는 소리의 세기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자로 예사소리를 뭐라고 한다? 평음이라고 하고, 된 소리를 경음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거센 소리는 격한 소리다라고 해서 격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발음과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해서 유기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울림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얘는 2가지로 분류를 하죠. 공기가, 오케이? 어느 통로에서 울리느냐. 알겠죠? 야, 우리 입에서 우리 몸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랑 어디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코로 숨을 쉬잖아. 그렇지? 하지만 코를 막아도 뭘로 숨을 쉴 수 있죠?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죠. 알겠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인 기도는 어디랑 어디랑 연결돼 있다? 비강이 있고 구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강을 울리는 구강 유성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유음이 있죠. 알겠죠? 유음 같은 경우에는요. 흐를 류자를 쓰죠. 알겠지? 그래갖고 보통 이렇게 혀에서 위에서 봤을 때 공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알겠지? 구강을 울리면서 나오는 소리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비음은 뭐다? 비음은 비강을 울리는 음입니다. 알겠죠? 비음은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구강의 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싶으면 어때? 코를 막은 다음에 이 비음들을 발음을 해보시면 손끝에 울림이 느껴집니다.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알겠죠? 울림 소리,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 알겠죠? 그 다음에 위쪽은 어떻다 이제? 어디에서 공기가 충돌하느냐?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마지막으로 목청.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울림소리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음의 울림소리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죠? 뭐랑 뭐가 있어? 비음이랑 유음이니까 뭐야? 보통 노란 양말 이렇게 많이들 외우죠. 알겠지? 노란 양말이 이제 자음에서의 울림소리. 알겠죠? 하지만 뭐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다? 울림소리는 모든 모음도 울림소리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알겠죠? 공기를 울리면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모음도 명확하게 자기의 소리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 떠! 눈 부릅떠! 문준현! 너를 보고 있으면, 응? 너의 그 축 처진 그걸 보고 있으면, 응?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우주의 모든 안 좋은 기운이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눈 부릅뜨세요. 응? 눈이 너의 기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리 멍텅해 다들 지금. 눈 부릅떠. 여기서 형형한 눈빛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자, 일단 파열음 있죠.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어?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개, 대박 중요합니다. 이 조합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터트리는 소리. 알겠죠? 자, 그래서 터지는 소리 중에서 기역부터 가봅시다. 를 집에 가서 실제로 발음을 해보시면 그가 자극하는 좋은 기관은 어디냐면은 여린 입천장입니다. 이거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알겠어? 표 외우지 말라고 했어. 알겠어? 직접 발음을 해봐야 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여기에 속하는 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여기에 공기가 이제 터지는데 그 터지는 세기가 다르다고 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 여기에 들어가. 알겠어? 박주. 된 소리가 센 소리야? 거센 소리가 센 소리야? 거센 소리가 센 소리? 왜? 이런 샹. 되게 쌍스럽지 않습니까? 된 소리가? 근데 보통 탁한 소리라고 분류합니다. 알겠죠? 우리 이 소리의 세기 중에서는 뭐가 제일 세다고 본다? 거센 소리가 가장 센 소리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무슨 음이야? 치조음이죠. 치조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윗잇몸이죠. 알겠어? 치조음은 어떻게 발음한다? 이 윗잇몸을 이용해야 되는데 닫는 방식이 있고 안 닫는 방식이 있어요. 알겠죠? 닫는 방식은 일단 닫았다가 떼면서 요 사이의 공기를 이용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치조 파열음은 어때? 치조 파열음인 디귿은요.
물론 티읕도 있고 다 여기에 속하겠죠. 시즈파이름 같은 경우에는 혀가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요 공기를 중간에서 빵 터트립니다. 알겠죠? 발음해보시면 이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터트리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브 같은 경우에 쉽죠? 브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어디야 얘들아? 양수음이죠. 그치? 여기에 이제 브프, 뿌 알겠죠? 이렇게 속하는 거고 알겠죠? 입술 양쪽을 이용해서 이제 공기를 터트리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지 얘들아? 마찰음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숏습니다. 그럼 얘는 어느 위치에서 공기를 가지고 노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얘를 발음해보면 혀가 윗잇몸에 닿을 듯 말 듯 거의 가까이 가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서 어때? 공기를 그 사이에서 어때요? 마구 갈아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마찰이죠. 알겠죠? 그래서 마찰음 시옷은 어디다?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얘는 특이하게 뭐가 없습니까? 거센 소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히읗을 만났을 때 뭐가 발생한다? 부분의 변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일어난다? 현상 TMI가 일어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찰음 중에 뭐가 있습니까? 목청 소리. 알겠죠? 어디에 속한다? 되게 특이한 녀석이라고 했죠. 여기에 들어가. 알겠죠? 얘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파찰음은 뭐가 있죠 얘들아? 지읒이 있죠. 즈 발음해보면 어때? 즈. 분명히 마찰의 느낌도 있어요. 근데 얘는 터지는 느낌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즈가 어디에 붙는다? 바로 여기에 붙는 거죠. 거센 소리인 츠도 여기 있고요. 된 소리인 쯔도 여기에 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 울림 소리는 끝났고요. 이제 울림 소리로 갑시다. 자, 울림 소리 중에서 리을 있죠? 리을은 공기 양옆으로 이렇게 공기가 흘러나오지만 혀의 양옆으로. 근데 그 혀의 끝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어때? 디귿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디귿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리을은 이제 치조음입니다. 알겠죠? 유음, 리을은. 자, 그 다음에 비음은 워낙 유명하죠. 그치? 맞죠? 음운의 변동하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사실상 비음화 현상입니다. 알겠어? 그래갖고 비음은 어떻게 외워주는 게 좋냐면 이응, 니은, 미음 순서로 외워주는 게 좋다. 알겠어? 이거는 얘랑 매칭일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 비음화에서 알겠죠? 그래서 비음은 이응, 니은, 미음 순서로 외워주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 이응이 바로 뭐다? 이응은 얘는 되게 특이하죠? 이응은 어디에서는 소리값이 있다 없다? 조성에서는 소리값이 있다 없다? 초성에서는 소리값이 없어. 초성에서는 소리값이 없다는 이야기죠. 없다는 건 결국 뭐야? 비어있는 자리라는 거야. 초성을 비웠다. 알겠죠? 그러니까 초성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야? 두 번째 모음이 사실상 뭐야? 중성이 초성이라는 이야기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봐봐봐. 이렇게 아까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고 했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자음, 말, 발, 초성만 다르죠. 알겠지? 그 다음에 말, 물은 어때요? 얘는 중성만 다르죠. 알겠지? 이렇게 음의 한 개 요소만 다르잖아? 음의 한 요소만 달라가지고 말의 뜻이 구별되잖아? 알겠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이 최소 대립상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수능에서 되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파트이기도 하고, 알겠어? 그 다음에 학교 내신에 되게 단골로 등장합니다.
서러벌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최소 대립상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그런데 어때? 아까 이것처럼 초성에 만약에 뭐가 오면은 초성에 이응이 와서 오케이? 소리값이 없잖아? 소리값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 음절 구성이 달라졌다고 봐요. 알겠어?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제 눈이라든지 운 있죠? 그럼 왠지 초성만 니은, 이응으로 다른 거 같잖아. 그렇죠? 맞죠? 그래서 하나만 다르네? 최소대립상 아닌가? 말했듯이 구별됐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다른 게 아니라 음절 구성도 달라요. 애초에 비교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다? 최소대립상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지? 하지만 이응은 어디에서는 소리값을 갖지? 그렇죠. 종성. 이응은 무슨 소리값을 갖죠? 응이라는 소리값을 갖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성에는 소리값이 없고 없는 취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디다? 위치는 어디다? 여빈 입천장. 종성 기준.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얘도 똑같이 치조. 알겠죠?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는 쉽죠? 양순음입니다. 알겠죠? 양순 미음입니다. 알겠죠? 알겠지? 요렇게 음운 체계, 자음 체계를 이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알겠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면, 요 니은과 리을은 어때요? 울림소리 중에서 같은 위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울림소리죠. 알겠지? 음운의 변동 왜 일어난다고 얘들아? 음운의 변동, 두 인접한 음운이 서로 만날 때 불편함이 일어난다고 했죠. 알겠어? 예를 들어서 기역과 미음이 만나잖아. 알겠어? 그럼 기역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 여린 입천장을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어떻게 돼? 여린 입천장에서 터져줘야 되죠. 그 발음한 다음에 바로 이제 미음을 발음하려면 이제 무로 또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1번 발음 이후에 바로 2번 발음으로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요게 이제 어때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알겠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국물 같은 경우에 뭐랑 뭐가 맞나? 기역과 미음이 서로 만났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발음하고 무 발음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때? 불편함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랑 같은 비음인 뭘로 변해주죠? 이응으로 변해주잖아. 국물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게 왜 그래? 요 좋은 방식을 통일하는 게 어떻다는 거야? 발음이 편리하다는 이야기. 알겠죠? 그 다음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럼 같은 이제 비음으로 바꿀 건데 자기 자신을. 뭐가 또 편하다는 이야기야? 위치를 유지해주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 알겠죠? 발음의 편리성.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네 둘이 만났을 때 있죠. 얘네 둘이 연달아 발음이 되잖아. 그럼 반드시 한쪽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통일이 되어줘야 돼. 그러니까 발음이 딱딱 발음할 때 있죠. 얘를 발음하고 얘를 발음하고 혹은 얘를 발음하고 얘를 발음하고 알겠어? 정확한 발음을 해줄 때 난이도가 가장 최상이라는 이야기. 가장 강력한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이해돼서? 오케이? 자, 이렇게 자음 체계들을 살펴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각의 원리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모음의 시스템으로 갑시다. 모음의 시스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모음 시스템까지 하고 쉴게요. 되겠지? 정신 차리세요. 잠이 와? 이 예술 작품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잠이 오냐고. 어? 예술 작품이잖아, 지금. 한 치의 오차 없이 지금 칼같이 가고 있니? 아닌가? 또 멀리서 봐야 되는데, 사실. 집중하세요. 자, 모음 체계 갑시다. 모음 시스템. 자, 모음 시스템은 아까 뭐라 그랬어? 모음은 어떤 발음이라고 했지, 얘들아? 모음은 자기의 단독 뭐를 가지고 있다?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 단독 소리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음과의 구직 결합이 어쩔 수도 있다? 자음의 소리를 명확하게 성음해주는, 알겠어? 하나의 음을 이루려면 모음이 반드시 어떻다는 이야기야?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어? 그래서 음절수 셀 때는 어때요, 보통? 모음을 기준으로 셉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홀로 쓰일 수 있다, 없다? 홀로 쓰일 수 있다. 알겠죠? 그래갖고 요런 특이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한 거죠? 아까 이야기한 초성 이응은 뭐가 없다? 소리값이 없다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초성에 이응이 오면 그거는 표기적인 표기일 뿐이야. 초성일 뿐이야. 알겠죠? 이렇게 발음적으로 봤을 때는 모음 혼자 쓰였다. 그래갖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 형식 형태소라든지 이런 것들. 알겠죠? 자리가 비어있는 개념으로 봐야 돼. 알겠죠? 초성이. 자, 그래서 한번 모음은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모음은 얘는 발음을 뭘로 구분하냐면 혀의 위치를 가지고 주로 구분을 하거든. 그 혀의 위치는 솔직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 힘듭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음들의 어떤 발음 원리 같은 경우에는 혀를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모음의 일단 종류 되게 중요한 거는 모음은요. 한 방에 발음되는 모음이 있고요. 알겠어? 한 방에 발음이 안 되고 두 개의 소리값이 합쳐져 가지고 모음 소리값이.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발음이 되는 뭐가 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겠니?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 뭐냐? 결국엔 소리값이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명확하게 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어때? 아 하면서 한 방에 소리가 납니다. 알겠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알겠죠? 이렇게 한 방에 소리가 나는 하나의 소리값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중모음은 몇 개의 소리값을 갖고 있다, 얘들아? 두 개의 소리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라든지 여라든지 이런 것들. 알겠어? 얘네들은 왜 두 개의 소리값이냐? 발음을 해보면 알아요. 입이 두 개의 발음을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알겠어? 와, 야. 알겠어? 야, 야. 입이 움직인다고. 다음 주까지 연습해오세요. 입이 안 움직이고 야를 발음할 수 있는 분께는 이 학원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바로 기네스북에 올려드릴게요. 야, 야, 야. 안 된다고. 알겠어? 왜? 얘는 무슨 발음이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발음하지 않잖아? 그럼 왠지 야! 하나의 발음인 것 같아요. 알겠어? 근데 가만히 인지하고 들어보면 어떻다? 얘는 뭐의 조합이다, 얘들아? 이와 아의 조합입니다. 알겠어? 이와 아의 조합. 야, 야, 야. 알겠어? 얘는 되게 스치듯이 짤막하게 어때요? 거의 발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죠. 알겠죠? 그래갖고 요렇게 반쪽짜리 모음이다 라고 해가지고 얘를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모음일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반모음 표시를 해주죠. 알겠어? 얘는 반모음 이와
강력한 자기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뭐야? 단모음 아의 조합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중모음의 시스템은 뭐다 얘들아? 이중모음의 시스템은 반모음 플러스 뭐라는 거야? 단모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자체로 그냥 단모음이잖아. 그렇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값이 결합한 이중모음들을 봤더니, 오케이? 무슨 계열이 있더라? 이 반모음의 종류는 뭐가 있더라, 얘들아? 몇 가지 있어? 그렇죠. 반모음 종류는 두 가지가 있더라. 알겠죠? 무슨 계열 반모음? 방금 확인한? 이야. 알겠어? 이 반모음이 있죠. 요 이는요, 단독으로 쓰이면 어디야, 당연히? 당연히 단모음이에요. 단독으로. 이 발음하면. 알겠어? 이. 근데 여기서는 뭐야? 반모음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대표적인 전설 모음이거든요. 알겠어?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른 말로 무슨 계열이라고 한다? 제2계열이라고 합니다. 전설할 때 제2. 네. 그 다음에 무슨 반모음이 있냐면 와 같은 것들이 있죠. 와. 얘는 오아란 말이야. 그러면은 오어, 우지. 오, 우 반모음이 있습니다. 알겠어? 얘네들은 대표적인 무슨 모음이죠? 중세국어 때 했죠? 물불풀, 물풀이 안 일어난다 그랬지. 원순 모음입니다, 얘는.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열? W 계열. 알겠어? 전설 모음 제2계열, W 계열. 오케이?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반모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웬만한 이중모음들은 어때요?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조합이라고 했죠. 그치? 그니까 어때? 얘가 소리값이 거의 없고, 뒤에 단모음은 온전한 소리값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소리의 이제 강도가 어떻다? 낮았다가 높아진다고 보죠. 알겠죠? 그래서 웬만한 이중모음들은 다 뭐다, 얘들아? 이렇게 위로 향해 가죠. 그래서 상향식 이중모음입니다. 상향식이라고 보죠. 알겠어? 예외가 하나 있죠? 뭐가 있지? 의가 있습니다. 얘는 의 발음하잖아? 그러면은 의가 강력한지 이가 강력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왜 하향식으로 취급할까요? 왜 하향식일까요? 고모음 조모. 방금 얘기했잖아, 얘들아. 공부도 흐름 맥락을 타야 된다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반모음 2 아니면 5, 우밖에 없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얘가 2가 반모음이라는 이야기. 의가 단모음이고. 오케이? 물론 이건 확인된 바 없는 내 생각입니다만. 아, 맞잖아. 나는 세상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문법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얘를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한다? 얘를 이제 하향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향식 이중모음, 하향식 이중모음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야, 근데 내 말이 맞지 않겠냐? 아니야? 합리적이잖아. 내 말이 맞잖아. 합리적이잖아. 세상은 이런 응용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반모음, 단모음 되게 중요하죠. 자, 19년도 수능에 원래 이 반모음과 그러니까 내신에서 실제 내 경험이죠. 어떤 해 서라벌에서는 이걸 모음 축약으로 가르쳤는데, 오케이? 그 다음 해에는 교체, 축약이 아니라 교체 현상이라고 또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선생님들이 찾아내야 되는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오케이? 자, 왜 그렇다? 얘가 원래는 이렇게 모, 이, 이런 식이잖아? 그럼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돼? 모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이 여가 바로 뭐니까? 이와 어의 조합이니까, 그렇죠?
얘가 합쳐져서 뭐가 됐다고 보는 거야? 여가 됐다고 보는 관점이죠. 오케이? 그래서 모음이 서로 어떻게 됐다? 축약이 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겠다? 모음 축약이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랬어요. 알겠어?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발음 규칙들 있죠. 발음 규칙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우리 쓰기 규칙은 필기 규칙은 어디에 표기 규칙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 너희들이 했던 57항까지 있는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을 했죠. 근데 얘는 발음 규칙이란 말이야. 발음 규칙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입니다. 알겠지? 근데 이 표준 발음법엔 뭐가 없냐면 모음 축약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뤘다 얘들아? 모여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어때? 이렇게 두 개의 이와 어의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축약된 게 아니라, 알겠어? 얘는 다시 쪼개보면 어떻게 된 거죠 얘들아?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 어의 조합이죠.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요 반모음도 뭘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제? 요 반모음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무슨 차이가 생겨? 이와 어. 반모음 이와 어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만 어떻게 됐어?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어떻게 됐죠? 교체가 됐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뭘로 본다, 이제는? 교체 현상으로 보는 거죠. 학교 내신일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교체인가요? 모음 축약인가요? 알겠어? 근데 수능에서는 이제 이거를 뭐야? 교체 현상으로 다룬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동등하게 이제 두 개의 음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외웠던 모음 체계표 있죠? 모음 체계표는 뭐 하는 게 좋다, 얘들아? 사실 혀의 제일 크리티컬한 요소가 전설, 후설을 나누는 게 혀의 최고점의 위치거든. 혀는 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형태가 우리가 어디가 최고점인지 발음하면서 인지하기 힘들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뭐 해주는 게 좋다? 잘 연구해 놓은 오케이? 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음의 발음 원리 한번 살펴볼게요. 모음 발음 원리. 얘도 이제 6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를 가지고 구분한다? 혀의, 방금 뭐라고 했죠? 혀의 위치입니다. 위치. 알겠지? 근데 정확히는 뭐의 위치라고 얘들아? 최고점의 위치. 알겠죠? 그래서 혀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밀면 당연히 제일 앞에가 높은 거 이해할 수 있지. 느낄 수 있죠. 우리 알 수 있죠. 근데 혀가 만약에 막 입 속에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 목구멍이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높은지 여기가 높은지 우리가 알게 뭐야. 그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해준 대로 외우는 게 좋다. 알겠죠?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목구멍 쪽에 있으면 뒤쪽에 있는 거고 입술 쪽에 있으면 앞쪽에 있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어때?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나눈다 얘들아? 전설 모음이냐? 앞전자죠? 그치? 아니면 무슨 모음이다? 후설 모음이냐를 나누는 거죠. 알겠지? 전설, 후설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이제 따져본다? 입술의 모양입니다. 모음은 입술 모양이 둘 중 하나예요. 알겠어? 그래가지고, 자, 입술 모양이 어떻게 두 가지죠? 평평해지냐? 아니면 동그래지냐? 알겠죠? 그래서 평평해지면 이제 뭐라고 한다? 평순 모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아니면은 무슨 모음이라고 한다?
원순 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랑 뭐가 있다? 평순과 원순 모음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도 이제 각각 어때? 이렇게 나눠서 알겠죠? 각각 이렇게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각각 또 뭘로 나눈다? 혀의 전반적인 높낮이. 알겠어? 세 번째가 이제 뭐다? 혀의 전반적인 높낮이. 그래서 어떻게? 고모음과 중모음과 저모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뭐도 따져봐야 된다? 일어나! 뭐도 따져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보통 단모음 체계표에 잘 안 적혀 있지만, 오케이? 그렇지. 입에 개 10개짜죠, 여기서는. 다들 폐. 정도까지 알아둬야 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게 있죠? 그렇지? 어떻게 외웠습니까? 그렇지. 키, 위, 제, 왜, 해. 괜히 이런 데 에너지 쓰지 마세요. 난 나만의 방식으로 외워야지. 뭔가 찾아보려고, 물론 좋은 시도지만, 알겠어? 이런 거는 약간 국민적인, 범국민적인, 보편적인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옛날에 나도 나만의 걸 한번 찾아볼까? 그래갖고 막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초짜 강사 시절에 뭔가 나는 좀 다른 선생님들과 달라라는 거를 좀 어필하기 위한 쓰잘데기 없는 노력이 아니었나. 알겠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짓은 하지 않죠. 알겠지? 뭐가 좋아? 난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 게 나랑 반대예요. 나는 키위, 토마토, 파인애플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산미가 강한 거. 왜냐면 난 항상 입에 상처가 있거든요. 이런 거 먹으면 되게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의 영역이라는 웹툰을 보고 나서 머리를 되게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난 그 부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겠죠? 조의 영역 뭔지 알아? 건물만한 막 생선이 막 하도 하천이 오염돼가지고 방사능을 먹고 막 그 괴물 생선들이 막 나중에 생선이 막 걸어다녀요. 63 빌딩만한 생선이. 창의력 완전.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전설이자 평순이자 고모음이라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 것들이 대충 이러니까 어때? 중학교 시절에는 그냥 어때? 요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외워가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알겠지? 근데 고3쯤 되면 사실 이 의문 체계에 대해서 사실 물어볼까? 그런 문제는 수능에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TMI가 있죠. 어디에 TMI가 있죠? 요 위랑 외는 어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무슨 체계야? 단모음 체계표잖아. 알겠지? 단모음 체계표인데 얘네들은 뭐다? 일단 단모음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얘들은 발음은 뭘로 할 수 있다? 발음은 이중모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이중모음으로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발음해보면 위 이중모음이거든. 알겠어?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심화된 TMI가 바로 어디에 있다? 얘죠. 알겠지? 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때 왠지 발음이 뭐일 것 같냐, 얘들아? 이거일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아니라 뭐다? 네. 얘예요. 오케이? 왜요? 요즘 발음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괴,
이게 제일 유명하죠? 뭐죠? 발음할 때는 금, 괴 발음.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요 발음의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꿰고 있어야 이제 요 다음 파트에서 이제 발생하는 4개의 의문의 변동 현상이 있죠.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그리고 각각에서 이제 발동하는 다양한 의문 변동 현상들이 있지. 그것들을 이제 온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거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반모음, 단모음, 그 다음에 3가지. 빠진 거 있잖아! 입에 개폐! 뭘로 구별한다? 개모음과 폐모음은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요. 외우면 헷갈려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로 얘랑 얘를 발음해 보세요. 뭐가 많이 열려? 아가 많이 열리죠. 그렇지? 밑으로 갈수록 뭐다? 개모음이고, 알겠어? 위로 갈수록 뭐다? 폐모음이다. 알겠어? 이런 심화적인 디테일까지 하는 건 사실 수능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 내신 시작하니까 3학년 올라가도. 알겠죠? 엄매 친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